네, 경제적 자유를 누려라 계좌 수익 극대화 프로젝트 오늘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온의 윤사무엘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첫 순서는 수익 봉투 결제를 올리는 순서인데 첫 번째 봉투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밤에 있을 CPI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중동발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 여기에 네. 내일 하루 쉬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에 좀 불안감이 많이 감돌았던 시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제 뭐 나스닥이나 다우나 S&P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강보합 마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을 했고요. 네. 그래도 항상 요즘 시장이 좀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시장 참여자로서 뭔가 미국 증시가 폭발한다라고 하면은 또 돈이 거기에 몰렸다는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한테는 약간 신흥국 증시에는 돈이 안 들어온다 이런 이유가 붙어지면서 또 안 가고 또 약간 또 갈 듯 하면은 또 금투세 이슈로 인해서 또 못 가고 약간 이런 이슈들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네, 수급이 어느 정도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줘야 되는 시장이 이거 맞는 것 같다.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은 맞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뭐 테마주 매매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만약에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대장주로서 확실하게 굳건하게 뭔가 뭐 상한가 아니면은 그 이상 뭐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보통 뭐 2, 3등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상한가가 풀린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이제 2, 3등주가 밀리고 그다음에 뭐 한 5등주, 7등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중동발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를 드리게 되면은 백악관에서 이제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게 관측이 되었다라는 게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백악관에서 밝힐 정도면은 높은 확률로 아마 중동 쪽은 약간 전쟁이 확전이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다만 이게 좀 대선과도 연결이 좀 많이 되는데 일단 민주당 쪽이나 뭐 바이든 대통령 현재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게 이제 지금 현 정권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를 또 바라는 쪽이 지금 현 정부입니다. 다만 트럼프 쪽에서는 오히려 본인이 집권했을 때 금리 인하를 하길 원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약간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래도 전쟁을 너희가 안 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툭툭툭 건드는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조금 약간 미국 정치적인 성향과도 조금 있다. 다만 지금 현재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이 좀 올라와주면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반도체 섹터나 아니면 좀 정상적인 섹터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오히려 반도체 섹터에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지지율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만약에라도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좀 관심 종목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저도 어쨌든 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항상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현재 뭐 흥구석유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성 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사실 테마주인 건 사실인데 어쨌든 시장 그 종목들이 만약에 시장에 어떤 하락 트리거가 발생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막 3천억, 4천억씩 발생을 하거든요. 거래 대금이. 돈이 확실하게 쏠린다는 거죠. 차라리 그러면은 매매하기에는 좀 편하다는 관점에서 현재 중동발 리스크를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게 안 나오는 게 좋긴 한데 어쨌든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재미있는 화제거리나 아니면 수급이 확실히 쏠리는 종목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그 관점을 좀 돌려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하루 동안 쉬어가는데 이 중동과 관련해서 리스크가 발발하게 됐다면 금요일에 우리는 또 어떤 전략을 짜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제가 시장을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뭐 어떤 이슈나 재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수급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헛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봤을 때는 재료나 어떤 뭐 이 중동반 이슈가 크게 나왔는데 나도 좋게 봤는데 시장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 먹어주는 이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항상 똑같이 수급으로 판단을 할 것 같고요.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행동할 필요도 없고 항상 시장을 다 관찰하고 나서 베팅을 하셔도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그 기회는 기다리면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가시기보다는 금요일에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시고 좀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수익 봉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는요. 엔비디아 급등에 오늘 반등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전력설비, 전선 테마까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도 정말 대체적으로 잘 갔어요. IT 투톱뿐만이 아니라 HBM이라던가 온디바이스 AI 이런 종목들까지 다 같이 네.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 이쪽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 반도체 사실 전력 얘기를 가지고 왔었는데 사실 전 전력보다는 반도체가 좀 더 재밌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 첫 방송에서 제가 출연했을 때도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네. 8월 5일 폭락장, 지난주 월요일장에서 제가 저점을 다 땄다라고 그쵸.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때 이후로 거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약 18%에서 20%까지 상승이 나왔었고 한미반도체도 한 16에서 18%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장이 하락을 해도 잘 버텨주는 게 바이오였어. 네. 그러니까 바이오 쪽을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잘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쨌든 시장 대비해서 잘 버텨줬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장을 경험해보니까 오히려 시장을 1년 동안 주도했던 종목들 중에서 그러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도했는가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YC라는 종목을 저는 꼽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낙폭이 크게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네.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또 어떤 전략 그리고 타점을 잘 잡아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도 반등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좀 저는 먹혔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일단은 어쩔 때는 공격적이지만 어쩔 때는 또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이 참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강하게 베팅을 해야 돼. 어쩔 때는 보수적으로 해야 돼. 이런 거를 강약 조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반등 시에는 조금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추세가 깨졌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10배가 올랐잖아요. 10배가 올라가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가격 조정을 받은 건데 어쨌든 여기는 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고 고점까지도 갈 수도 있는 위치인 건 사실인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예전에는 기간 조정 대비했을 때 지금 가격 조정을 처음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확실한 거는 좀 에너지가 약해졌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MSCI 한국 지수 편입이 되면서 약 1,700억 원이 이렇게 수급적으로 개선이 되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전력주들을 매매하는 게 상반기에는 맞았죠. 네. 그런데 지금은 61선을 살짝 또 이탈을 했고 60 단기 이평이라고 하는 단기 매매자들은 보통 이제 21선 위에 있을 때만 매매를 하거든요, 최소. 그리고 조금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51선 위에 있을 때만 매매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61선에서는 지금 저항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게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는 관점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추세가 저는 오히려는 하방 쪽으로 바뀌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종목들을 예전에도 잘 갔으니까 지금도 잘 갈 것이다라는 어떤 편견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새로운 종목이 나왔을 때 그 종목의 이제 상승 초입을 잡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조금 매매하기는 까다로운 건 사실이다. 예전에 조금만 물리면은 그래도 바로바로 구출해줬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LS 일렉트릭 아니면 재룡전기 그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실적 정말 잘 나왔습니다. 네. 다만 그때 이후로 지금 트렌드가 그래요. 사실 저도 실리콘투랑 삼양식품을 되게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나오니까 어제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우리가 여전히 시장은 긴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예전보다 좀 비중을 줄여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오늘 엔비디아의 급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력 설비 테마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매기가 좀 쏠린 것 같다라고 풀어드렸는데요. 그런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또 MSCI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가지 여쭤볼게요. MSCI 편입이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그동안 좀 올랐던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11월 달에 편입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현대 로템이라던가 LIG 넥스원 이런 쪽으로 이제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편입이 완료된 종목들로 조금 더 바라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네, 현대 로템 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지금 그런 관점에서 추세가 굉장히 살아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제가 또 뭐 추후에 뭐 분석할 기회가 있으면 또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1월에 편입이 예상되고 있는 종목으로는 현대로템, LIG 넥스원, 삼양식품과 HD 현대미포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수익 봉투 열어보도록 할게요.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오늘 상당히 강했습니다. 동국 SLC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컨센 대비 800%가 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고 사실 이쪽은 해리스 수혜주 관련된 종목으로도 기대감이 상당한 쪽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잘 갔어요. 네. 이쪽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요즘 시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실 방송에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방송 전문가들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섹터가 움직였고 이런 섹터가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개인적으로는 전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자 여러분들 어제 2차 전지 중에서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살펴보면 어제 물론 좋았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좋았었고 한농화성도 좋았었고 그랬었는데 사실 상한가를 잠궜던 종목들은 거래대금이 하루에 30억, 뭐 50억짜리 종목들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테마의 난이도나 아니면 테마의 어떤 등급을 매긴다라고 했을 때는 어제 전기차 화재나 아니면은 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B에서 C 정도 점수를 줄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테마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현대에너지솔루션이 호실적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서 좀 작은 종목들이 따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특성이 그래요. 지난 하락장 이후에 이탈 자금이 많았고요. 그게 이제 또 재유입이 되는 과정에서 약간 어떤 큰 재료나 뭐 수급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순환매 랠리에 따라서 이제 들어오는 경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제 이 종목이 갈 거다라는 걸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이오가 갈 것 같아. 이 생각은 하지만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방산이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갈 것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섹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실제 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금 관심 있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뭐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들을 더 많이 보지 실제 뭐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을 많이 보진 않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장세인 것 같아요. 순환매 장세고 실제 빈집인 어떤 테마나 종목들이 수급이 조금씩 채워지면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장세라고 봤을 때는 그런 장세를 당분간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가 그러니까 당분간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래 갈 수 있는 테마라기보다는 지금 수급적인 이슈 논리로 인해서 좀 이쪽으로 옮겨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쪽에 테마에 따라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좀 전략을 다르게 바꿔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그게 어려워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주 매매를 되게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또 기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왜 그러냐면은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50번 정도 공략했었고 그다음에 뭐 한미반도체, 알테오젠, 뭐 아니면 뭐 포스코 그룹주 다 공략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장세는 여러분들 없어요. 그런 종목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수급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야 에코프로 이렇게 올린 수급이 대체 지금은 어디 갔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그분들 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시장을 좋게 바라보고 또 그때 시장에서 선정해준 종목이 나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 종목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누가 될지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재작년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에코프로가 10배, 15배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가서야 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저도 그렇고 저는 솔직히 지금은 열심히 매매를 해야 되고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장 너무 좋고 유동성 너무 좋고 그냥 돈 먹고 돈 먹는 게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지금은 물론 수익을 볼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여러분들이 비중 베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금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좋았을 때와 장이 안 좋았을 때 수익금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은 낼 수 있는데 다만 비중 베팅을 때려가지고 그리고 그게 비중 베팅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예시로 들면은 작년에 상반기에 이렇게 갈 때 보통 1분봉에서 200억에서 400억이 터졌어요. 근데 지금은 자 여러분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오늘 많이 터져봐야 2, 30억이었어요. 그만큼 지금 종목 수급도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야 윤사무엘 이거 감 떨어졌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감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 시장에 맞추는 게 중요하고 시장에서 살아남으면 또 분명히 강세장이 오면은 그때 우리가 또 비중을 때릴 수 있는 종목이 나왔을 때 그때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수익 봉투인 신재생 에너지 테마에 대해서는 수급 논리로 움직일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품고 있는 3표 품고만 계시지 마시고 주식계좌 상담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위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2128-8543번으로 포트폴리오 진단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께서 사표를 품고 계신지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자산이 1억 4천만 원 정도시고요. 와, 오늘 수익 잘 내고 계신 분 한 분이시네요.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흥하해운과 현대차는 수익 잘 내고 있고요. CIS가 약간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테마로 엮이면서 좀 기대감이 좀 불고 있는 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연 한번 보니까 투자 기간은 1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다른 종목은 나름대로 수익을 보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CIS에 물려있다고 하십니다.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대응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CIS 유일하게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수익을 잘 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일단 축하를 드리고 싶고요. CIS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보고 또 오늘 시장 보고 나서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이쪽 어떻게 보실까요? CIS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네. CIS가 비중이 크다라고 했죠. 20% 정도 이렇게 비중을 하셨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여기서 비중을 더 태운다라는 거는 비중이 그러면은 1억 4천만 원이었나요? 그러면은 거의 20%면 거의 2,800만 원인데, 여기서 비중을 때리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 CIS가 어제 좀 이슈가 오랜만에 나오게 되면서 이거는 한번 이제 상담을 받아봐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딱 포트를 봤을 때 느낀 거는 시장 하방을 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CIS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전기차 화재의 원인, 리튬이온 액체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따라서 뭐 개발이 좀 시급하다 이런 게 이제 나오면서 상당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고 거기다가 또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죠. 상반기 영업이익이 433억. 네, 그러면서 190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이슈로 인해서 어제도 상승을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4거래일째 양봉 마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갈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네, 단기적으로는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일정이 있죠. 네, 국토부가 전기차 화재 대책을 9월에 발표한다라고 했기 네. 때문에 일정 관점에서도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격보다는 기간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9월까지는 일정이 있으니까 9월까지는 한번 우리가 내가 버텨봐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플레이를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전국 공정에 있어서 이제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최근에 배터리 데이에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독립 리서치 쪽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CIS와 PNT를 주목하라라고 이제 시장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CI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일단은 홀딩하세요. 네, 홀딩하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차트가 사실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봉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어쨌든 이런 저점과 이런 저점들, 저점들은 지지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세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걸 이제 복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기랑 좀 걸치게 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플래그. 그리고 또 이런 거를 이제 중간 값이 아마 여기가 될 겁니다. 여기. 그래서 평단이 제가 보니까 딱 그 매물대에 엄청나게 좀 걸쳐져 있어요. 15,000원이었나요? 네, 15,000원 정도로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네, 여기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다만 올라갈 때 화끈하게 가려면은 뭔가 재료가 좀 더 센 게 나와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계단식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뭐 약간 9월로 잡고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은 평당 근처에서는 좀 매도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IS 괜찮게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재료가 처음 나온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선도에서는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가 계속해서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뭐 엔비디아가 상승하기 때문에 따라간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신선도는 떨어지지만 어떤 글로벌적인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 나왔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런 CIS나 아니면 한농화성이나 아니면 그 외에 뭐 YM텍 이런 종목들을 시장에서 주목을 했기 때문에 처음은 좀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중을 여기서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중 조절을 하면서 오히려 올라왔을 때는 매도 전략이 본전 부분에서는 매도 전략이 맞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보시면 딱 봐도 거래대 여기가 딱 봐도 좀 매물대가 두껍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가면은 또 아마 여기도 매물대가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12,500원도 어느 정도 비중 줄이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이게 떨어졌을 때는 그때 차라리 비중을 잡는다든지 그 비중 가지고요. 그 다음에 15,000원대가 오면은 여기서는 전략 매도를 하는 전략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기차 화재 대책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9월에 또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이벤트성으로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지금 비중 자체가 20% 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비중으로만 끝까지 홀딩해 보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5,000원 부근대까지 매수가 본전까지 오게 된다면 그때는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없이 빠져나오시기를 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진단 도와드리고 있는데 내 종목들도 시급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실 텐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손실을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 유일하게 한 종목이었는데 이제 기분 좋게 나머지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대, 로템, 한화 시스템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관련된 섹터인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아까 전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11월에 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까지 갖고 갑니다.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새 이런 종목들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쯤 됐으면 좀 빠져나와서 네. 다른 쪽으로 갈아타야 되나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홀딩이죠. 이 종목은 잘 가는데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사실 저도 이제 현대로템을 참 많이 매매했던 사람으로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죠. 1,128억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이제 철도나 방산 같은 경우에도 수주 잔고가 19조 원을 이제 육박한다라는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잘 가고 있고요. 사실 큰 모멘텀은 그거죠. 평화의 시대에서 이제 전쟁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실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 전쟁,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제 부각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방위 분담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한테도 얘기하고 있고 실제 유럽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가 그렇게 보면은 또 이제 방산 관련해서 좀 가장 잘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은 이제 나라라고 하면은 미국이나 이제 독일인데, 다만 그거는 좀 많이 비싸다라는 게 단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격도 저렴하고 딱 알맞게 또 기술력도 괜찮은 우리나라가 지금 수혜를 받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고가인 종목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만 좀 아쉬운 건 이제 거래량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좀 데이 트레이딩 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건 사실인데, 어쨌든 뭐 종가 베팅이나 이런 거 매매하기는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갔죠. 근데 정말 지금은 기준 하나 딱 두고 가시면 돼요. 월봉 보세요, 월봉. 그러니까 월봉에서 지금 현재 차트가 보면은 여기가 상장 이후의 고점이거든요. 상장 이후의 고점,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한 2018년도에 형성한, 이때는 이제 남북 경협주로 갔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또 남북 경협주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철도와 관련된 대장이기 때문에 그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방위 분담금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유럽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지금 그런 세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모멘텀은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끌고 가는 게 맞고, 만약에 가격 전략을 알려달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홀딩을 하는데, 저는 오늘 좀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지금 단 하나의 어떤 저항 라인이었는데, 이 구간을 월봉이나 아니면은 아마 주봉이 그러면은 이번 주 금요일에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한 52,500원, 뭐 52,000원대 정도 위에서만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항을 안 받는 거라고 좀 판단하면서 추세를 끌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52,000원이나 만약에 그러면은 되게 쉽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쉽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봉에서 얘가 가는 척 하다가 떨어져요. 그럼 분명히 되돌림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까지 확인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내가 너무 다 매도하기는 아깝다. 평단이 너무 좋잖아요. 지금 3만 원대이기 때문에 평단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뭐 절반 수익 실현하고,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런 식으로 또 올라타면은 그때부터는 또 강하게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뭐 차트가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도 차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데서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지느냐, 사이클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후재가 나오기도 하고 추가 모멘텀으로 이제 상승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고, 만약에 또 종가상 52,500원, 52,000원 정도 위에서 마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캔들 흐름으로 보면은 금요일은 음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3양봉이니까 음봉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라도 금요일 시장마저도 이제 양봉이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다음 주는 더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보유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로템 이번 주 금요일에 어떻게 마감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짚으셨는데, 이 종목이 금요일에도 추가적인 양봉 한 가지가 더 떠준다면 다음 주에도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수익 잘 내고 있는 현대로템이지만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방산 섹터 내에서 한화 시스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가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평단가입니다. 약간의 수익은 보고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최근에는 살짝 밀렸지만 고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기대가 되는 종목일까요? 네, 기대돼요. 저는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방산 섹터가 2개, 그다음에 네. 흥하해운이라는 종목도 있죠. 그쵸. 그것도 보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하락을 예상을 하고 지금 베팅을 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하나 정도는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하락을 할지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되면은 조금 정상적인 만약에 시장이 만약에 그냥 가버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거 보유하는 게 맞을까라고 봤을 때는 너무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평단에 대한 우위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한 2만 원 부근에서는 매도 전략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종목은 어떻게 보냐면은 저도 하나 시스템을 뭐 많이 매매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뭐 신고가 종목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데서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월봉이 중요해요. 월봉을 보면은 어쨌든 여기가 지금 박스 상단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로템과는 좀 다르죠. 근데 어쨌든 만약에 전쟁이 커진다 아니면은 뭐 전쟁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수주가 그럼에 따라서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돌파할 될 확률이 높긴 한데 여기 2만 원 부근 여기 2만 원 부근이 정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차라리 2만 원이나 2만 2천 원 정도를 확실하게 안착을 하는 거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주봉으로 봐도 여기가 이제 저항이잖아요. 네, 여기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뭐 네 차례, 5차례, 6차례. 네, 그리고 여기 살짝 돌파하는데 또 여기서 저항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는 오히려 현대로템에 조금 더 기대를 걸고 그다음에 사실 대장은 현대로템이잖아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LIG 넥스원 그다음에 뭐 4등주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데서는 하나만 가져가고 여기선 매도하고 차라리 2만 원이나 2만 2천 원을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안착을 하면은 차라리 거기서 베팅을 하는 게 조금 더 좀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아낄 수가 있다라는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2만 원 부근에 한번 좀 전략을 수정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조금은 현대 로템과 다른 분위기의 시그널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흥하해운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전쟁발 리스크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도 약간의 수익은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금요일에 좀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전쟁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고 그 다음에 수급이 들어올지가 그쵸.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 평단가랑은 여유가 있어요. 근데 평단이 보면은 2,450원이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 네, 그러면은 21선이에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21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게 추세가 좀 깨져요. 별로 안 이뻐져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평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단이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 아니면 본절 터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이탈 안 하고 이렇게 추세가 돌아 나간다라고 하면은 홀딩하는 전략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사실 예측이 하기가 힘들어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시황에 따라서 또 변동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확실한 건 그거죠. 만약에 해리스 대통령이 조금 더 우세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쟁과 관련된 이슈는 조금 잠잠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근데 현재 계속해서 전쟁을 원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와 관련된 뭐 트윗을 언급을 한다든지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이 종목 홀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차라리 저는 좀 흥하해운도 좋긴 한데 흥하해운이 상당히 근데 좀 더럽게 움직여요. 그래서 좀 깔끔한 거를 나는 좀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면 차라리 흥구석유가 차트가 좀 더 이뻐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신고가 차트죠. 근데 보통 이런 종목이 정말 한번 뚫어주면은 정말 크게 갑니다. 제가 뭐 갈지 안 갈지는 확신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가는 날에는 제가 또 매매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게 좀 이런 차트로 잘 갔던 게 20년도에 이제 뭐 신풍제약이 있었습니다. 어느 구간을 넘어서면은 갑자기 잘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종목으로 좀 이게 또 세력주잖아요. 약간 느낌이. 약간 이런 구간들 있죠. 여러 번, 여기. 이런 구간들.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12,000원대를 저항을 받다가
이 구간을 뚫어주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갑자기 15만 원까지 달려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구간이랑 비슷한 게 흥구석유 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하락한 거에 베팅하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흥구석유도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게 가는 날에는 정말 좀 얘가 좀 돈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흥구석유도 함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같은 테마 내에서 보신다면 흥구석유를 탑픽 종목으로 찝어주셨으니까 이 종목도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저희 계좌수익 극대화 프로젝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나도 포트폴리오 진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안내 도와드릴게요. 02-2128-8543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입니다. 현대차 가보도록 할게요. 18만 2천 원의 비중 15% 정도 들고 계시고 오늘 20만 원대, 20만 원 중반대까지 온 종목인데 살짝 이 종목도 고점 기준으로 본다면 아쉽긴 해요. 그런데 현대차 기대감도 이제 인베스터 데이도 앞두고 있고 기대감 있을 만한 모멘텀도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일단 평단이 워낙 좋으세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매도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인도 IPO가 있긴 한데 사실 이제 뭐 IPO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뭐 쿠팡이 나스닥을 상장한다. 아니면은 뭐가 이제 상장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잘 움직이고 상한가도 잘 갑니다. 근데 이게 현대차라는 좀 대형주라는 변수가 있어서 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연내에 이제 인도법인은 IPO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요소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높은 확률로 25년도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상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손정희 회장 쪽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어쩔 수 없이 지금 상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멘텀으로도 그렇게 봤을 때 현대 로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현대 로템도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주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근데 다만 현대차도 이제 월봉을 보시면은 뭐 저항 받을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죠. 최고가가 이제 2013년도인데 여기가 아마 30만 원에서 20만 원대 후반이에요. 여기를 지금 3번 이렇게 터치하는 구간인데 다만 좋은 건 이거죠. 조정이 예전보다는 깊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이런 데서만 멈추고 다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30만 원 되면은 일단은 뭐 매도 절반 매도. 그래서 만약에 30만 원을 확실하게 돌파하려면은 뭔가 좀 강한 대금이 필요하거든요. 막 몇 조가 터져야 돼요. 그래야 뭐 그러면은 분명히 외국인 쪽에서도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고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비중 확대하는 전략도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인 현대차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멘토께서 어떻게 종목 리밸런싱을 도와주셨는지 정리 화면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사무의 전문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매매하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지켜보는지 그리고 왜 주도주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교육을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제가 주도주 매매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리한 패가 왔을 때만 매매를 하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주도주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소 못해도 1년에 한두 종목은 10배 가는 종목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상반기 하나, 뭐 상반기 한두 개, 하반기 한두 개가 이제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종목을 그러면은 어디서 시세 초입에서 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10배 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시세 초입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 52주 신고가 종목을 주목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사실 이제 에코프로와 포스코그룹주가 있었고 그다음에 24년도 사실 23년도 하반기부터 한미반도체와 알테오젠이 움직이면서 1년 동안 상당히 큰 탄력을 보여줬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많은 분들이 야, 이 종목이 10배를 갈 것 같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10배가 갈지 안 갈지는 저는 모르지만 실제 그 종목에서 내가 개입을 해가지고 같이 함께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격을 핸들링하는 사람은 다 달라요. 주포라고 하죠. 아니면 뭐 세력이라고도 하고 그런 거는 이제 다 다르지만 매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주도주가 계속 바뀌는데 작년 상반기 1월 달을 생각해 보면은 작년 한 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2월 달, 3월 달부터는 에코프로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김없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 고점을 나오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기 마련이죠. 자, 이 종목들이 이제 하락하는 시점에 어느 종목이 또 상승을 하냐? 네, 한미반도체가 상승을 하고 알테오젠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러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자, 여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를 매매했던 사람들은 저 똑같이 한미반도체와 알테오젠에 가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구간에서 폭발적으로 수익을 낼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 종목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종목에서 놀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여기 가서도 똑같이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일단 저는 물리는 거 없이 시세의 알곡만 챙긴다라는 매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일봉의 바이앤셀 마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빨간색에서는 제가 이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과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그다음에 셀이라고 하는 데는 제가 대응을 잡아드렸던 자리입니다. 사실 여기가 작년에 지금 에코프로가 이제 무상증자를 하면서 가격이 좀 많이 축소가 되었지만 여기에 20만 원 구간이에요. 20만 원 초입 그리고 여기는 150만 원 후반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종목을 매매를 정말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너무 수익을 잘 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잘 준다는 게 사기만 하면은 바로 다음날 급등하든지 사기만 하면은 또 막 30분 안에 막 5에서 6% 수익을 주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수익을 잘 주면은 재밌어서 그냥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그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야, 이 종목은 계속해서 물려도 한번 계속 뭐 손절이 나갈지언정 매매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 일지가 형성이 되었었고 실제 작년 11월 달에 상한가 가던 날에 상한가까지 수익이 났었고 실제 그때 이후로 매매를 스탑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에코프로를 매매를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에코프로가 재미가 없어져요. 왜 재미가 없어지냐면은 수익을 안 주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잘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잘 되는 사업을 접진 않죠. 왜 그러냐면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접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안 되는 사업이 있으면 저는 과감하게 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큰 돈이 들어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접기가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주식은 장점이 뭐죠? 잘 되는 주식, 저한테 수익을 잘 주는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수익을 계속해서 잘 주는 주식 안에서 놀면 됩니다. 하지만 수익을 안 주는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빠르게 손절치고 나가자. 이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YC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YC라는 종목, 한미반도체, 알테오젠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실제 저는 이런 식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재미가 없으니까 에코프로를 계속해서 예전에 잘 줬으니까 나한테 지금은 왜 수익을 안 주지?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또 분명히 이 돈이 움직일 텐데 이 돈이 어디로 움직일까 판단해보니까 한미반도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7만 원대, 뭐 아니면 19만 원대까지 이렇게 일봉상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 근데 매매도 보면은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에서만 매매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보면은 그래서 시세가 강하게 나올 때는 당연히 열심히 매매를 하고 시세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서는 잠시 쉬고 그러면서 잠시 쉴 때 얘네들이 여기서 쉬고 있을 때는 그럼 또 YC가 움직여요. 그럼 YC에 가가지고 시세의 알곡만 챙기는 매매를 하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다음 페이지가 있나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주도주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을 2,500개의 종목을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딱 한 10종목 압축과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딱
10종목, 20종목만 컨트롤 해가지고 이 종목들만 지금 봐가지고 제가 매일 퀀트를 통해서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서 내 안에 어떤 기법이나 내가 만족하는 어떤 시그널이 떠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큰 역사가 어떤 비상하는 계좌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촬영 후에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좀 준비한 또 다른 교육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신규주들이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상당히 당일날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나오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지 교육을 도와드리게 되면요. 일단 저는 신규주 트렌드를 보니까 작년에 이제 좀 바뀌었죠. 300%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상한가가 되는 건데 시가 갭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 50% 이하,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시가 갭이 낮았다는 뜻은 흥행을 실패했다는 뜻이거든요. IPO 첫 상장한 날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점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냐면은 흥행에 성공한 그런 갭이 높게 뜬 종목들 같은 경우는 먹을 폭이 없구나.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었구나 라고 보시면 됐고 흥행이 실패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빈집털이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보시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당일날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뭘로 판단하냐면은 3분봉에서 시총의 10% 정도 거래량이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고 그 구간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 수급을 확인해서 들어가는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봉에서 종고점 또는 시가 회복 시에 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매매를 하다 보니까 아래서도 매매해보고 위에서도 매매해보는데 시세 탄력과 어떻게 보면 시세가 굉장히 광기에 어려가지고 탄력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런 게 여기를 딱 돌파하게 되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크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수급 분석 방법은 단순합니다. IPO 스탁이라는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요. 여기서 신규 상장 날에는 사실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얼마나 잠궈져 있는지 그런 걸 판단하는 게 핵심이고요. 유통 물량, 주식 합계 이걸 통해서 오늘 상장한 게 뭐 20%다. 총 상장한 시가총액의 이제 20%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종목이었어요. 그러면은 200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네. 그거에 10%만 나오면은 오늘 잘 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그래서 그랬을 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11월 17일 1분봉 예시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이 여기서 시가총액의 거의 이 종목이 그때 당시에 이제 거의 몇 조로 상장했었는데 사실 실질적인 시가총액은 뭐 이게 10%였을 거예요, 유통 물량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한 1,000억대로 굉장히 낮은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막 여기 이 초반에만 어마무시하게 뭐 5배, 8배가량 터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을 이런 데서도 공략이 가능했었고요. 실제 여기 시가나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돌파 만약에 하셨다라고 하면은 당일날에도 20% 그 이상까지도 당일날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매매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봉상 여기가 4만 원대, 여기가 15만 원대인데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보면은 4만 원대, 여기가 1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수익을 너무 잘 주니까 계속해서 공략을 도와드렸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최근에는 아이빈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이제 상장을 했었죠. 네, 8월 6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아까 그 IPO 스탁에서 가져왔던 게 유통 물량이 20%였어요. 근데 자, 상장일에 그 전 페이지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날 보시면은 이 종목에 갭이 없어요. 자, 0% 10,000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제가 갭이 낮은 종목일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아니면은 사실 8월 6일이면 8월 5일날 시장이 큰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매수 심리가 약해 있겠어요. 근데 자, 이 종목이 그래서 저는 관심 있게 봤죠. 왜 그러냐면은 제 조건이 먼저 빈집털이를 하려고 약간 도둑놈처럼 빈집털이를 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자, 이 종목이 이렇게 내려가네. 그러면 매매 안 해야지. 그러다가 시가를 회복을 하는 모습에 이렇게 우리가 또 공략을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공략 타점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보통 이렇게 가면은 21선이거든요. 이 하얀 선이요. 21선에서 저항받고 떨어져야 돼요. 근데 21선을 돌파를 해주네요. 이 구간. 그러다 보니까 당일날에만 거의 뭐 여기 시점 대비했을 때는 90% 이상 상승했고요.
여기 시점 대비했을 때는 약 50% 이상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시장이 워낙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좌절했었지만 어쨌든 아이빔 테크놀로지로 그런 약간 뭐라 해야 되나요? 사막에서 오아시스처럼 또 단비가 되어줬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 대금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히 이 종목이 1,000억대였는데 20%니까 얼마 안 하죠. 시가총액이 막 300억, 400억도 안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분봉에서 보면은 막 1분봉, 3분봉에서 막 300억, 400억씩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만큼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일지나 이제 공략 시점 보시면은 타점이 똑같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이렇게 어떤 브리핑도 도와드리고 이런 종목이 나왔을 때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여기도 가능했었는데 실제 여기도 거래량이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돌파하고 이런 데에서 돌파했죠. 여기서도 할 수 있지만 눌림 아니면 여기를 완전히 안착한 뒤에 여기서도 공략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일날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또 종가 베팅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가능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페이지가 있나요? 다음 페이지, 이런 식으로 여기를 회복해주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 날에도 이런 식으로 또 모아가서 다음 날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20%고요. 이게 거의 한 50%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많은 주도할 만한 섹터들이 있죠. 뭐 바이오도 기대가 되고 뭐 그 외에 뭐 반도체도 기대가 되고 뭐 그러는데 사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항상 큰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종목이 가겠지라고 하면은 거기선 사실 뭐 가긴 갑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계좌를 역전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데서 빈집털이 컨셉으로 매매를 많이 하고 수급이 확실히 들어온 걸 확인하고 나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물론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높은 확률로 리스크 대비 큰 폭의 리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와 함께 이렇게 멋진 종목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좌의 역전을 위해서는 일반 투자자들과는 조금 다른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점 배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주식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2-2128-8543번으로도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내일 하루 동안은 쉬어갑니다. 내일 하루 동안 푹 쉬시고 금요일 이 시간에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